네, 이문세의 별밤 작가에서 언론인 대표까지 두 아이 연년생 키우면서 일하며 살아온 워킹맘 유정임 작가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교육 칼럼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칼럼을 쓸 때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에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기 울음이 많이 사라졌고 가끔 그 생각하죠. 이제라도 내가 어떻게라도 가능하다면 아이를 좀 다 보태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이를 보기 참 힘들어진 세상인데요. 후배들이 가끔 만나면 제가 이렇게 물어요. 왜 안 낳아? 라고 물으면 저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왜 낳아야 해요? 세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네. 왜 낳아야 할까? 그러면 어떤 이유로 너는 아이를 낳아야 행복해질까? 고민이 되는 시대라는 거죠. 선배나 부모 세대를 보면서 아이를 낳아 많이 키우면서 정말 여유 있게 살았고 아주 행복하게 산 모습들을 많이 봤다면 부러워서라도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었을 텐데 아이 키우면서 사는 부모들의 삶이 매일 희생해야 한다. 헌신해야 된다. 가정에서 쪼들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낳아야 될까라는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가정에서의 행복한 모습을 가까이 늘 볼 수 있다면 아이를 낳는 것이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가정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부모 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만 낳으면 다 되는 걸까요? 아니죠. 아이를 낳아놓고 보니까 부모 된다는 일이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첫 번째 이유, 요즘에는요 워킹맘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예전에 여성이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조금 더 같이 벌기 위해 일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성취하고 조금 달라진 태도로 일을 합니다. 아유, 남성들보다 성취도가 훨씬 높아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 스태프들도 여성분들이 참 많죠. 네, 맞아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요직을 많이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딸을 가진 선배들을 보고 친구들을 보면 굳이 결혼을 뭐하러 하니? 엄마처럼 살려고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너무 희생하고 살아온 삶이 힘들었고 그것이 집에서 그렇게 꼭 행복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니까 너무 치열하게만 살고. 네, 너무 힘들었어요. 임신과 출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딸과 며느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후배도 와서 저도 아이 낳고 능력 발휘하며 잘 살 수 있을까요? 임신한 후배가 저에게 물었는데 쉽진 않을 거야 라는 얘기가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초경쟁 시대. 쉽다라고, 그렇습니다. 편하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예. 점수, 입시 경쟁하면서 대학을 갔고요. 취업에 어렵게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 자리 내놓고 가려니 물가는 치솟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 혼자 살기도 너무 힘들어졌어. 그래서 우리 때는요. 그래도 한 푼 두 푼 내 집도 마련하고 내 차도 마련해 라고 하는 안 보이는 미래에 투자했다면 지금 젊은 세대는 안 보이는 미래를 걱정하고 싶지 않고 당장 눈앞도 걱정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육아를 하면서 연년생 두 아이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직장을 다니니까요. 베이비시터 이모님을 모시고 아이를 도움을 받았는데요. 월급을 몽땅 다 갖다 바쳤습니다. 모시고 바쳐야 됩니다. 네. 고용 창출에 기여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육아를 조금 도와주었다. 뭐 그 남편이 도와주는 육아가 성에 안 차는 겁니다. 그렇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저 혼자 일을 하면서 독방 육아에 대한 그 위태로운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엄마 역할. 왜 나 혼자 이걸 다 해야 되지? 제가 결혼해서 알고 시집을 왔지만 10번이 넘는 제사를 지내는 6대 종부였습니다. 어머나. 제사 지내고 새벽 2시에 청소하고 아침 방송을 나가려면 5시쯤에 방송국을 가야 됐었는데요. 그렇게 사는 삶이 뭐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나는 슈퍼우먼이야. 이게 자랑이 아니라 골병드는 별칭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네. 왜 그렇게 살았을까? 너무 정신없던 시대였어요. 그러게요. 그렇게 또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또 아이를 데리고 저희 때는 출산휴가 2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면서 창밖을 딱 보니까
내가 없는 세상이 잘 돌아가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아. 세상은 나만 놓고 저렇게 잘 돌아가고 나 있구나. 없어도 잘 사는구나. 네, 나는 너무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은 퇴근길에 모두 야근하는데 저 혼자 아이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배려해줘서 일찍 퇴근을 했는데 퇴근해서 기쁜 게 아니라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이렇게 가다 보면 나만 뒤처지겠지. 이래서 여성들의 고용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어쩌지? 나름 배려를 받았는데도 힘드신 슬픈 거군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정임 작가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일하는 엄마들이 거의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세요. 이게 네. 저도 맞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그런 경험이 있고 제 주변에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안 보내면 안 보내준다고 속상하고 가라 그런다고 가면은 또 내가 뒤처진다고 속상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무슨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산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승진의 어려움을 당연히 겪게 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의 희생을 보고 자란 저의 아이들이 육아로 고생하는 엄마를 보면서 낳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경쟁 속에서 성취하고 많은 것을 가져가는 이 아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여유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내 아이를 또 낳아서 이 경쟁 속에서 어렵게 살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낳지 말자. 나라도 여유롭게 살고 이 아이까지 또 고생을 시켜? 그래서 안 낳는 선택을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뭐 여성들이 많은 일을 하게 된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젊은 세대들이 부모가 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말씀드린 경제 문제입니다. 옛날엔 아까 말씀처럼 야, 집 앞은 다 지가 타구나. 집 앞그릇은 가지고 태어나. 라고 했는데 낳고 보니 밥그릇이 없더라고요. 예. 아이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아니 밥 그릇은 갖고 태어난대요. 근데 밥을 안 갖고 태어나가지고 채워줄 밥이 밥을 없죠. 채워줘야 근데 된다니까. 정말 제가요 결혼 준비하고 출산 육아하면서 뒤에 공 단위가 바뀌었어요. 쓰는 돈 단위가 바뀌어요. 공이 자꾸 더 붙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끝이 보이지 않게 계속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결혼하고 몸조리하고 애 이제 분유값 끝나면은 사교육이 바로 시작해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 어마어마해요. 예전 어머님들은 생선 대가리만 드셔도 행복하셨을지 모르지만 요즘 많은 정보 속에서 사는 젊은 세대는 생선 대가리만 먹으면 불행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 아이 장난감, 분유값 장난 아니죠. 네. 거기다 다 또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고 얘기를 하네요. 나만 불안하고 사교육 이렇게 안 하다 이 아이의 인생이 잘못되면 나중에 책망은 누가 듣게 될까. 당연히 이 어마어마한 사교육비 속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생기면 또 뭐가 늘어나죠? 집을 늘려야 되니 대출이 함께 늘어납니다. 그러네. 네. 화장실 하나 있던 집에서 화장실 두 개 있는 집 가고 그렇지. 싶고. 맞습니다. 예. 치사한 얘기 안 하고 화장실 두 싶지만 전 남자아이 둘을 키우니 어느 날 성장기에 들어간 아이들이 1인 1닭을 시작합니다. 치킨 한 마리에 닭을 한 마리씩 먹기 그렇죠. 시작하면 한 마리에 2만 원 넘어가죠, 지금. 그러면 또 부모가 안 먹는 척을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할까 봐 1인 1닭 시켜주고 저희도 한 마리 시키면 이거 쫄딱 몇 마리가 사라집니다. 야. 냉장고 가득 채워놓으면 일주일을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먹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세월을 겪다 보니까요. 둘만 있으면 넉넉하게 카페도 가고 스키도 타고 서핑도 하며 살 수 있을 텐데 기저귀 가방 채우랴 장난감 채우랴 학원 보내주랴 이 빠듯한 경제가 공포감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이래서 안 낳는 것이 전부일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매일 벌어지는 마음에 꽉 찬 행복도 간혹 들어오는 겁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요. 현관을 딱 들어섰을 때 저희 집이 200평은 아닙니다만 저 멀리에서 저를 보자마자 시속 200km로 달려오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아니 아이가 우사인 볼트예요? 다다다다 달려올 때 다다다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를 향해서 아무 대가 없이 목숨 놓고 달려올 아이가 누가 있을까? 그렇지. 그때 느끼는 행복감. 또 하나 내가 사라진 어느 날 대성통곡하고 울어줄 놈 두 놈은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근데 요새는 울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생각을 또 해봐야겠네요. 네, 슬퍼하긴 해도 울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돈으로 못 사는 에너지를 충전해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 눈물에 헌신했던 희생의 태도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경험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처럼은 살지 말자라는 젊은 세대가 이런 아이들에 대한 행복을 좀 느끼게 된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자꾸만 옆에서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거요. 여러분들 서랍에 손가락 넣고 콱 찌우면 아프시죠? 아우, 얼마나 옆에서 아파요. 엄마가 아유 아프겠다 해도 진짜 아픈 건 누굽니까? 납니다. 아무리 공감해줘도요. 내가 겪지 않는 일은 그다지 가슴에 오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공감하면서 독박 육아하지 않고 조금 더 편하게 육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어느 날 아이들 데리고 대만 여행을 갔어요. 아이들 어릴 때죠. 아이들이 민박집에 있었는데요. 밖에 나가서 갑자기 저희 방으로 들어오더니 킥킥 웃어요. 하하, 엄마 남자가 밥을 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대만 저 혼자 남자가. 다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당연히 부엌 일은 엄마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남자들은 안 하는 거라 생각했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아, 보여주는 것이 굉장한 영향이 있는 거구나. 네, 요즘 저희 아이들 집에 오면 설거지부터 합니다. 네. 달라졌구나. 교육 잘 시키셨다. 네. 육아가 행복해지려면 독박 육아가 아닌 가족이 한 팀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한 팀이 되면요. 모두가 각자의 포지션을 갖게 돼요. 축구 보시면 공격수 있고 수비수 있죠. 네. 자신이 각자 잘하는 것을 함께 한다면 희생이 아니라 분담이란 단어로 나눠 쓸 수 있겠다. 남편이 부엌 일을 좀 잘하고 나는 아이하고 노는 일이 좋다면 나는 아이들 노는 일을 조금 더 해주고 이렇게 포지션을 조금씩 나눠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부모 세대의 희생이 아닌 전략적인 보상을 나에게 주는 겁니다. 저는 각자의 데이라고 그래서 저 스스로 3만 원 데이가 있었어요. 3만 원? 딱 3만 원 들고 나가서 5시간을 혼자 놀아요. 아, 보상. 물건 하나 사면 끝날 돈이지만요. 영화 한 편 보고 5천 원짜리 티셔츠 사면서 구경 다니고 이 돈으로 저 스스로 힐링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보상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데이를 정해놓고 그렇게 해보니까 한결 이것이 희생이 아니라 나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데이 각자 나만의 데이를 하고서는 집안이 잘 돌아가던 거예요. 그 걱정 때문에 보통 잘 못해요. 그렇죠. 스스로 각자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서 하게 되고요. 남편 역시 요즘 세상에 그렇게 돕지 않으면 아내가 일하는 게 힘들다는 걸 밖에 나가서도 많이 듣게 되니까요. 스스로 그것에 인해서 변화가 물론 갈등의 시기는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갈등을 겪으며 발전한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 생각은 내가 각자 데이 한 번 안 하면 우리 아들 치킨 한 마리 더 먹이는데 이런 그렇죠. 생각들 생각을 하실 버리셔야 거예요. 돼. 그렇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생각은. 건 그렇게 한 마리 더 먹은 치킨을 다 까먹습니다. 절대 그렇게 더 먹이지 않아도 예 괜찮습니다. 네, 슈퍼우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 부모님들께 꼭 제안하고 싶습니다. 너무 슈퍼우먼 컴플렉스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 아니어도 세상은 돌아간다. 인정하시고요. 각자 나눠서 함께 일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히 다 할 수 없습니다. 음식 못하면 음식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음식 잘하는 집 알아두셨다가 세팅을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세팅만 내가 한 잘하면 돼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릇만 바꾸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 용기만. 도움을 요청하시면 육아가 부모 되는 것이 한결 편해질 수 있겠다. 잘못은 누구나 하고 실수도 누구나 합니다. 미래 부모님들께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요. 네, 경제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돈 중요하죠. 돈하고 게임하고 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돈 게임 돈, 게임, 잠. 게임, 잠. 어렵다. 만족을 모른다는 아, 겁니다. 항상 부족하다. 항상 부족합니다. 어쩌다 그러네요. 네 꽁돈이 5만 원 생기죠. 그 다음에 또 5만 원 생기면 안 행복해요. 왜 10만 원이 안 생겼을까? 네,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요. 나는 내 만족에 따른 내 방식을 찾는다. 영어 유치원 못 보내서 너무너무 속상해만 할 것이 아니라 영어 유치원 못 보냈지만 많은 유튜브 영상으로 엄마표 영어 좀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도 매우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것은요, 각자가 느끼는 능력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 좋은 걸 보려고 노력하면 그건 역시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조 부모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시대에 맞게 잔소리하십시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에 맞게 돌려서 하시는 겁니다. 뭐 아이 안 낳을 거야라는 얘기 요즘 못한다 하셨잖아요. 눈치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 꺼낸 것조차. 그래서 공감해 주십시오. 힘들지. 우리 감정 코칭 많이 했잖아요. 그랬구나. 이게 망한 게요. 그랬구나 해서
그래서 너는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힘들지. 그러면 뭘 도와주면 될까라고 질문하십시오. 그게 빠졌구나. 질문을 꺼내게 들면 뭔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힘들지 지나가는 말은 하나도 도움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무심한 공감이 아니라 뭐만 도와주면 될까? 무엇이 해결되면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질문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게 될 수도 있겠다. 네, 세대를 알아야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시대를 알아야 세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때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배웠지만 요즘 젊은 세대 물어보면요. 티끌모아 티끌이라고 대답합니다. 저희 아이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티끌이야.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늘 제가 알아서 해요 라는 말을 할 때 부모들이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알아서 하고 두시대 공감하시면서 말씀드린 질문하십시오. 어떤 게 해결되면 힘든 게 좀 나을까? 말투만 조금 바꿔도 아이들은 달라질 수 있고요. 첫째로 육아관이 다르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우리 때 키운 육아와 지금 젊은 세대의 육아는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걸 인정하시면 한결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우리 땐 딸꾹질하면 물 먹이거나 젖을 조금 먹이면 된다고 했는데 네네네. 요즘은 딸꾹질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모자를 탁 씌우면 아기들이 체온이 올라가면서 딸꾹질이 멈춥니다. 우리 방법을 강요하지 마시고 달라졌다라고 인정하시고요. 육아를 꼭 도와줘야 되는 조부모님들이 되신다면 당당하게 도와주시고 적정 비용 받으십시오. 돈을 대신 받아. 받으시면서 노력하세요. 육아일기 써주시고요. 메모 남겨주십시오. 얘가 계란을 싫어하더라. 이럴 때 좋아하더라. 당당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양육 정보가 되면서 행복한 가정의 양육을 밸런스 있게 맞춰드릴 겁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제가 이렇게 몇 마디 했다고 나라님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안정감이 있다면 낳지 말라고 해도 아이를 좋아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공감해 주시고 타박하지 마시고 어떤 이야기를 원하는지 들어주시면서 질문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